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은 네. 이 수험생 때 생각했던 것과 네. 이제 실무에 들어와서 네. 현직에서 느꼈을 때 어떤 그 차이점 혹은 그죠? 괴리감 혹은 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씩 네.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네네. 네, 번갈아가면서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낀 건 네. 생각보다 관세사라는 직업이 주는 책임감이 엄청나구나. 저는 이제 수험생 때 그냥 공부해서 관세가 되면 전문가로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관세사로서 또는 이제 어떤 무역에 대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관세사가 얘기한 거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와요. 화주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혹시 단어를 잘못 쓰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화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손해가 결국에는 화주의 손해가 아니라 관세사의 손해로 비결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그런 게 수험생 때보다는 이게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구나, 정말 전문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구나를 다시 한번 조금 수험생 때보다는 강하게 느끼는 게 좀 차이점이었어요. 남만세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첫 번째가 수험 과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관세사라고 하면은 이 수험 과목들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를 들면 HS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화주분들과 이제 컨설팅을 나가서 대화를 하거나 환급 컨설팅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무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때 뭐 신용장 내고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해줄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이런 수험 과목들 말고도 애초에 기본 상식으로서 맞습니다. 네. 물품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기계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품에 뭐 들어가는지 그거를 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게 네, 네. 가서 이제 봤는데 모르면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관세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상품에 대해서 네, 정말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HS의 상품학이라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괜히 있는 게 네.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다 알아야 돼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게 all of that이 아니라 네. 자기가 맡고 있는 업체의 그 뭐 기계면 기계, 네. 식품이면 식품 네. 이란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알아야 된다는 작동 원리, 이해, 뭐 그죠. 도면 아니면 그 산업 동향, 거예요. 사업 동향까지. 사업체와의 관계, 네. 네. 뭐 하청과의 관계 네. 어떻게 어디까지 하청이 있는지 심지어 그 과목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업 내에 기업 문화, 이 맞아요. 대리님과 이 대리님이 사이가 좋은지 네. 아니면 원수를 졌는지 네. 이런 것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네. 네, 정말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좀 되게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수험생 때 느꼈던 거와 다른 거는 아무도 친절하게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우리 왜 공부할 때는 강사님들이 네.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알려주고 질문하면 바로 답변 주고 막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실무로 들어오면 사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고 이거 서론 본론 결론을 딱딱 갖춰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깨쳐나가고 혼자 네. 이제 아래에서 깨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나는 이게 잘 모르는데 못하면 혼나고 약간 네. 그런 게 조금 이게 전문가의 고독한 길인가? 아, 이렇게 네.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이제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죠. 어떠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다른 분야를 이제 골고루 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시킬 때 이제 명확하게가 안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적다라는 네.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게 된 지 3일 차에 느낀 거예요. 네.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그 법 구조 그렇죠. 맞죠? 납세 신고 수리로부터 15일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법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15일 이내 납부가 네. 원칙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타고 내려가서 고시 타고 위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그러면은 결국 실무는 이 법으로 운행되기보다는 네. 법은 이제 그냥 진짜 그냥 기본인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그 규정들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위임되어 있는 이제 규칙들로 네.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무를 보려면은
법을 보기보다는 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네, 진짜.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관세법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은 ABCD. 네. 이거 ABCD를 알아야 그 단어를 아는 것처럼. 단어를 조합해서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단어는 결국 밑에 위임되어 있는 고시 규정이나 그렇죠. 규칙 네. 이런 것들로 운행된다는 게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모든 심하다. 네. 전 이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네. 네. 거의 뭐 이제 관세법은 뭐 이건 뭐 바지저고리고 네, 그죠.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옷을 갖추고 있는 건 고시가 되겠다. 아, 그죠. 라고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험생 때 그렇잖아요. 네네. 관세사 합격이 최우선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니까 네네. 갑자기 그루밍을 아 오케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선상일 수는 있는데 정말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상품도 공부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고시도 공부해야 되고 네. 정말 개정도 너무 많이 되고 아, 죽겠습니다 진짜. 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공부할 게 많아요. 네. 어찌 보면은 사람이 좀 활달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너무 이제 늙습니다. 그거 아, 개정되는 거 볼 때마다 아,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저도 여기다 이제 비슷한 건 하나 더 네, 붙이자면은 네. 식품 신고할 때 있잖아요. 식품 신고할 때 그 한글 표시 사항 같은 거. 아 그거 진짜 짜증나요. 네, 그런 거 보려면 또 법 봐야 되잖아요. 그 뭐. 식품 공장. 네, 그런 거 네. 봐야 되고 하니까 나는 이거를 봐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식품영양학과가 아니니까. 네, 신고를 하려면 그 법들을 또 뭐 식품위생법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러기다가 또 한글 표시사항이 또 그 있잖아요. 그 뭐 물품 종류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네. 가공식품이냐, 네. 복합종이냐 이런 거에 따라 그렇게 나뉘니까 네, 정말 관세 분야 말고도 네, 너무 너무 많은 걸 많아요. 봐야 돼요. 네,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품처럼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던 법들을 너무 많이 봐야 된다라는 점. 그렇죠. 식품뿐만 아니라 뭐 식물방역법, 뭐 식품, 폐기물. 전환법, 폐기물, 화학평법 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야 돼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다 전문가로 가는 길이긴 하죠. 네. 저희가 뭐 힘들어할 건 아니고 이제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사실. 아 맞아요.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약간 연봉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네. 생각보다 수험생 때 이제 뭐 인터넷에서 떠돌거나 매체에서 떠도는 연봉이랑 제가 이제 한 뭐 5년 6년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시장의 연봉이랑 굉장히 괴리가 커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수험생 때 뭐 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 1년치 얼마, 2년치 얼마 딱딱딱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네. 관세가 돼서 이제 관세 법인에서 일하면 네. 뭐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돈을 벌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네네. 이제 어차피 관세 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 이제 한국의 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기업들입니다. 매출액 500억이 넘는 기업이 정말 없어요, 하나도. 네네네. 정말 이제 중견기업도 안 되는 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이제 기업이다, 사실은. 네네네. 관세사 한 명 한 명이 소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은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뭐 강의 기회도 많고 뭐 네. 책을 집필하거나 혹은 뭐 자문위원 아니면 어떤 출제위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그런 기회들을 잡으면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연봉이라는 게 전혀 상관없는데 네. 수험생 때는 관세사 연봉 뭐 초봉 뭐 3, 4천 해봐야 그러면은 공부 동기부여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게 조금 지금 봐서는 좀 안타까워요. 관세사 되고 나서 5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정말 기회가 많아서 자기가 잡는 대로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괴리, 약간 다른 점. 그래서 네, 제가 그랬었어요. 강정이 그거잖아요. 개인의 역량. 그렇죠. 개인의 개인의 역량. 역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네요. 네, 개인의 역량이 최고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뭐 네 번째로 말한 게 뭐 관세사님께서 말하신 거라서 네네. 뭐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있었어요. 직업 만족도. 아 그렇죠. 바로 들어가시죠. 네, 직업 만족도에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나, 네. 둘, 셋. 안녕.